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희 이제 오늘부터는 법인세법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법인세 세무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회계 이제 저희가 이제 1.5차 정도 해서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은, 그지? 객관식 수업 물론이고요. 그죠? 객관식은 물론이고, 그죠? 세무회계 이제 2차 세무회계입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세법 개론 자체를, 세법을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세무회계를 심화반으로 끌고 가는 방식 자체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 1.5차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모두 다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법 개론적 측면하고 세무회계적 측면을 같이 안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겁니다. 자,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세무회계 1.5차를 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목차를 좀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무회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세법은 총칙 규정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출제되는 게 이론 문제가 출제되겠죠. 여기에 중심은 당연히 용어의 정의하고 사업연도 또 납세지 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을 잘 정리해서 공부들을 좀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장 같더니 뭐가 나요? 세무조정하고, 그죠? 소득처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세무회계에서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에 가장 뭐가 된다, 그치? 세무회계의 핵심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은, 그치? 입금 또는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 또는 송금불산입, 그치? 여기에 있는 내용들, 부당행계산 부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 세무회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법 규정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이해가 뭐가 돼야 돼? 선행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반드시 드립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혹시 여러분이 세법을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약간의 문제인 세무회계 부분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이론 주제가 됩니다. 손익귀속 시기하고, 그죠? 자, 뭐에 대한 내용?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이 부분도, 그죠? 세무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럼 법인세법의 손익귀속 시기는 기업회계와 전혀 다르죠. 뭐예요? 권리무 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자산부채 평가는 취득원가주의가 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 다시 한번 손익귀속 시기는 뭐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고 가시고요. 그죠? 확정주의라고 안고 가시고,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는 뭐다? 취득원가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정비하시면서 공부를 좀 잘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무회계적 측면으로 다시 돌아오죠. 입금하고, 그죠? 또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 또 손금하고, 그죠? 또 손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손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쪽이 이제 세무에게 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될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어디 간다? 우리가 이제 부당행계산 부인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부당행계산 부인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게 과세표준과, 그치? 과세표준과 납부세 계산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이 납부세액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세 등에 대한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쪽 하얀색으로 쓴 것들은 전부 다 이론형 주제들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밖의 법인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자, 보도록 합시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라든가 비영리 내국법인의 뭐에 대한 내용 법인세라든가 혹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초점을 잡고 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혹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든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든가 혹시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라든가 외국법인의 혹시 법인세라든가 또 하나 뭐 있어 연결납세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될까. 근데 이쪽은 거의 하얀색으로 쓴 부분은 이론형 문제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합병 분할에 대한 특례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분할에 대한 뭐가 특례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법의 전체 목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에게 주된 주제는 세무정과 소득처분 또 예금 또는 입금물산입 또는 송금 또는 송금물산이 부당행위상 부인 과세표준과 납부세 이쪽이 이제 세무에게 주된 주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물론 가끔 손익귀속시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세무회계적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이 세무정과 소득처분으로 전부 수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저희가 이제 법인세법의 세무회계 1.5차 수업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뭘 중심으로 정리를 해갈 거냐면 이 노란색으로 쓴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해갈 거예요. 자, 1장 가서 여러분하고 세무정과 소득처분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 1장에서 혹시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세무조정과 혹시 소득처분에 대해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 정비를 간단하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먼저 아셔야 되냐면 첫 번째 정리할 부분은 역시 우리 법인세 양식에 대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법인세법의 법인세 신고 납부 등을 위한 역시 신고 납부 등을 위한 역시 납부 등의 양식에는 뭐가 있어요? 이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존재한다? 역시 각 3년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결산상 단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하나는 뭐가 될까요? 그죠? 가산조정사항이 될까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입금산입하고 그죠? 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혹시 세무조정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사항을 요약한 표를 뭐라고 얘기한다? 소득금액조정 합계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가 나올까? 손금산입하고 그죠? 또 뭐가 나와요? 입금불산입 항목이 여기에 제시가 됩니다. 자, 얘를 크게 보면 뭐라고도 이야기하고 더하기 조정이라고 이야기해서 가산조정사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차감조정사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조정과 이 차감조정사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결산상 단기순이익에.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주의할 부분은 뭐가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은 주의할 부분은 뭐다? 혹시 기부금에 대한 혹시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것이 세무조정은 역시 제외가 되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디서 할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1단계에서 만들고 나면 역시 두 번째 단계에서 뭐 하는 것이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뭘 하게 된다? 역시 세액조정 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액조정에 대한 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일로 가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를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양식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정명세서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이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그치?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을표가 존재하고요. 그죠? 또 하나는 갑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을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죠? 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냐면, 그치? 유보, 마이너스 유보 등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보나, 그치? 자, 뭐에 대한, 그치? 마이너스 유보에 대한 뭐를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장부 조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간다? 을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표는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항, 그치? 자본을 뭐하기 위한, 도출하기 위한 것이 내역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과목이 이제 먼저 나오고요. 기초가 나옵니다. 감소가 나옵니다. 그치? 증가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난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기말, 그치? 우리, 그치?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이 재고자산이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감이 기초에 뭐 100이 있었다. 감소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조정사항이니까 마이너스 1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증가가 200이 됐다. 그럼 기말 20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뭐다?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을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상 자본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가 뭐다?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가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주의할 것들이 몇 개가 나와요. 다시 한번 주의할 거는 뭐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디? 과세표준과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나오는 것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조정 계산서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기준소득금액을 가지고 차가감 소득금액을 만든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조정사항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소득금액 추정 합계표에서는 뭐 한다?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을표는 뭐다? 혹시 뭐예요? 혹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장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 기초, 감소, 또 증가, 기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표는 잔액을 나타내고 있는 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할 때는 전부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과 세무조정과 또는 소득처분에 관한 사항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게 될 때 세무조정의 원리에 대해서 좀 정리할게요. 세무조정의 원리는 언제 생겨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항상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뭐 한다는, 존중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원칙입니다. 오케이? 물론 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기업회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무조정의 원리는 어디서 출발할까? 자, 보세요. 항상 기업회계 결산서상 장부조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를 뺄까요? 수익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비용이 존재할 겁니다. 자, 뭐가 존재할까요? 이익이 존재할 거예요. 이 이익이 존재할 건데 보세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 뭐에 대응하는 개념을 이 수익에 대응하는 개념을 입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를 뺄까요? 손금을 차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업용 소득금액을 도출하는 이 과정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얘를 직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업회계 수익으로 계산했으나 법인세법에서 봤더니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조건 법인세법 공부할 때는 기업회계는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기준은 법인세법 규정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라는 거야. 이것만 바라봐야 돼. 그럼 법인세법 입장에서 기업회계 수익으로 계산했는데 수익으로 더 계산해야 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가산조정사항이 될 거예요. 그럼 수익과 입금의 조정사항은 하나가 뭐가 있다? 더하기 조정
조정사항이 되는 입금산입이라는 조정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 있다. 기업에서는 수익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 아니라는가. 걔를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입금 사항에서 조정사항은 뭐가 될까? 두 가지가 있는가? 그러면 법인세법 입장에서 온다면 얘는 더하기 조정사항이 되고 얘는 빼기 조정사항이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준은 어디다? 법인세법이야.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 기업회계는 법인세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극단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했어요. 자, 보세요. 법인세법의 비용 또는 송금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송금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게서는 비용으로 혹시 계상을 했으나 법인세법은 비용이 아니라는가?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송금불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송금산입사항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사항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송금불산입사항은 플러스 사항이 되겠죠. 이 내용을 모아서 가져간 게 뭐가 돼요? 그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더하기 조정사항에 대해서 그치? 가져온 내용이 뭐가 된다? 오케이? 가산 조정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빼기 조정사항에 대해서 가져온 게 뭐가 된다? 차감 조정사항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무 조정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무 조정사항을 한번 보세요. 그죠? 세무조정사항은 해당 소득이 어떻게 어딘가로 흘러가는가 귀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소득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무조정사항은 역시 기본적으로 뭐 있다? 입금산입하고 그죠? 손금불산입이라는 것이 송금불산입이라는 것이 불산입이라는 가산조정사항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혹시 또 하나 생기는 게 뭐가 될까? 송금산입과 역시 또 하나 입금불산입이라는 입금 것이 불산입이라는 조정사항이 하나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가산조정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차감조정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다. 오케이? 하나는 뭐 회사 내부에 머무르게 되면 사내 유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흘러가게 되면 뭐가 된다? 사회 유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차감조정사항은 절대 사회 유출은 없고 무조건 사내 유보만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의 차이를 발생시키면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내 유보는 유보하고 혹시 기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역시 자, 사내 유보 송금산입상입니다. 마이너스 유보하고 또 뭐로 나눌 수 있다? 기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 유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주주에게 기속이 됐다면 배당, 오케이? 임직원에 기속됐다면 상여, 오케이? 혹시 그 밖에자의 소득을 이루거나 법인 또는 혹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기속됐다면 기타 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리고 용도 불분명입니다. 귀속 불분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이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서 혹시 처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그죠? 수업을 좀 진행을 해갈 겁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 중에는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완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법인세법은 15강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15강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5강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강 정도 생각하고 천천히 법인세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어디 갈 거냐면 혹시 자, 어디를 가서요? 법인세법에 여러분 교재 74페이지 파일 나눠드린 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가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제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1차 문제 중에 기출문제 중에 세무회계적 요소가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뽑아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거니까 잘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문제
번째 페이지 73입니다. 1번 가사 여러분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역법 주식회사 A의 19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각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맞게 된지 여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늘 풀어드렸던 것처럼 구분.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근거 및 내역. 근거 및 내역.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결론. 또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 첫 번째 이제 정리합시다. 단 정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했답니다. 공인회계사 2019년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이랍니다. 자, 기업회계에서 교환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는 중요한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거는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뭐에 따라서? 무조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공정가치 70만 원이랍니다. 취득원가를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그럼 교환으로 인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뭐가 된다? 취득가액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자산에 뭐가 된다? 시가가 되는 것이다. 또는 공정가치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오케이? 당연히 70만 원이 돼야 될 겁니다. 자, 보세요. 70만 원인데 기업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어? 50만 원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번 우리 세무조정과 소득처분까지 한번 갈까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한번 가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결론 한번 내보면 되지 않겠어요? 결론 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구분, 근거 및 내역, 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또 결론, 이렇게 4개의 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면 되겠죠. 세무조정 해봅시다. 자,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입금산입, 입금산입 뭐가 됐어요? 오케이. 입금산입이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이 됐으니까 얼마? 20만 원씩 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치?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도 한번 간다. 결론 한번 정리합시다. 자, 한번 가서 마지막 정리하시죠. 결론은 뭐가 됐다. 그치?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오케이? 그럼 결론은 옳게 세무조정이 됐죠. 당연히 옳은 지문 아니에요? 자, 2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2번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뭐가 됩니까? 정기초 2년분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자,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했나요? 당연히 초과하죠. 그럼 뭐가 돼? 발생주의가 강제가 되겠죠. 그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후 단기말 25만 원을 단기 비용으로 인식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 선급 임차료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은 선급 임차료가 됐다. 자, 그때는 뭐가 돼? 임대료 지급 기간이 뭐가 된다면 1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강제가 되는가? 발생주의가 뭐가 되는 것이다? 강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여기서는 자,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 해야 돼? 자, 임차료 비용 차변에 단기말 25만 원을 임차료 비용 자비익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당연히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전기액 자, 20만 원에 대해서 뭐 했어?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송금산익 단기 임차료 얼마가 돼요? 25만 원이 되겠죠. 25만 원씩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하면 되겠네. 결론은 옳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가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자, 하나하나씩 세무조정사항은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지 나중에 대형 세무회계 문제가 나도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는가. 3번 정리합시다.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상여를 지급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입니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뭐가 된다?
당연히 손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다. 손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이익 처분으로 인한 상여금 150만 원이 있는데 얘는 손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야. 그럼 손금 산입해야 돼? 손금 불산입 처리를 해야 됩니까? 얘는 세무조정이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뭐 했어요? 150만 원 손금 산입 기타로 조정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손금 불산입 항목인데 뭐로 처리했으니까? 잉여금으로 처리했으니까, 잉여금 처분을 했으니까 원래는 세무조정이 없어야 됩니다. 조정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세무조정을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겠네.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갑시다. 유형자산의 임의평가 이익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유형자산 평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입니다. 평가입니다. 당연히 뭐가 원칙이다. 취득 원가주의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평가는 허용된다, 안 된다? 임의평가는 절대 법인세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자, 이 4번에 대해서는 동시조정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임의평가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처리했어? 기타 포괄손익 증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무조정사항은 동시조정사항이 되니까 자,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동시조정사항이야. 입금산입 자, 기타 포괄손익 포괄 손익 뭐하고 기타 처분하고 나서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뭐가 됐어? 유형자산의 과대가 됐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자료에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됐나요? 자,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분해도 되네. 왜? 입금불산입은 송금산입이니까. 자, 보시죠. 맞게 됐네요. 또 하나 뭐 있어? 송금불산입 기타, 즉 입금산이 기타로 처리했네. 그러니까 옳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동시조정 사항은 항상 어디서 나타나냐면 포괄손익이나 자본조정 항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동시조정을 항상 해주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갑시다. 비용으로 처리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입니다. 자,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보세요. 자, 5번째 우리가 갑시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 중에 자, 한번 보세요. 자, 뭐예요? 실손해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실손해액을 자만하게 되면 초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간다. 이 부분은 손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됐어요? 그죠? 100만 원에 대해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했답니다. 그럼 세무조정 옳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결론 옳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아주 2차 세무액에서 간단한 사례 1점짜리 정도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경우는 실손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옳은 지문이 됐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됐네요. 그렇지만 어느 하나도 놓치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번 문제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2번 한번 가보시죠. 자, 2번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하고 볼 내용이 어떻게 되냐. 자, 2번 한번 갑시다. 자, 2번 가서 정리합시다. 여기도 문제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푸는 것이다. 자, 보세요. 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푸는 것이다. 근거 및, 내역,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세무조정, 또 네 번째는 뭐 결론, 이렇게 공부를 꼭 답안 작성할 때도 이렇게 해나가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2의 제7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내역이다. 각 지문의 내용에 대해 세무조정이 맞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라. 단, 정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기출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한번 가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네요. 뭐라고 나왔나? 채무 800만 원의 출자 전환이 됐답니다. 그러면 1번 내용은 어떻게 됐어?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내용이 됐습니다. 채무의 출자 전환이 있는 경우에 보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잡아놓을 게 액면가와 시가와 시가 마이너스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되며,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가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발행가와 뭐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 시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가 한다? 채무 면제 이익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잡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당연히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될까요? 얘는 뭐가 됩니까? 입금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무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은 어떻게 될까? 자, 800만 원의 출자 전환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차변으로 보냅시다. 채무 얼마가 나왔다. 그치? 800만 원이 나왔다. 그치? 자, 800만 원. 그치? 그러면 자본금 얼마가 됐다. 그치? 당연히 얼마가 됐어요? 500만 원이 됐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됐어요? 시가와 액면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가 100만 원이 됐네. 그치? 그치? 그리고 나서 채무 면제 이익이 법인세법에 따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채무 면제 이익이, 그치? 200만 원이 됐네. 그러면 이 부분은 법인세법상 뭐가 돼? 입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입금 산입하고 어떻게 소득 처분하면 돼? 기타로 소득 처분하면 되겠죠. 왜? 여기서는 300만 원 전체를 물어봤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봤어. 그럼 세무 조정은 어떻게 됐다? 그치? 입금 산입 얼마? 그치? 채무 면제 이익 얼마? 그치? 200만 원 한번 봅시다. 200만 원씩 기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200만 원씩 기타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처리했나? 결론은 뭐다? 옳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됐겠죠. 자, 두 번째 액션이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네요. 그죠? 두 번째 자료에서 여러분이 볼 내용은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을 했답니다. 자, 뭐가 됐어요? 유가증권에 뭐가 됐나? 저가 매입액이 됐다는가? 저가 매입액에 대한 내용이 됐네요. 역시 자, 이때는 두 개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리 처리하죠.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의 저가 매입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역시 그냥 취득가액은 저가 매입가액이 됩니다. 다만 이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을 누구로부터 하게 되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하게 되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게 됩니다. 관계인으로부터예요.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게 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매입가액의 뭐는 차액은 당연히 뭐 하는가? 입금 산입 유보 처분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입금 산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유보 처분해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세무조정을 한다면 얼마가 나왔어? 입금 산입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액이 나왔을 것이고 얼마? 2만 원씩 유보 처분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세무조정 했나요? 당연히 이렇게 세무조정했네. 옳은 내용이 됐네. 그래서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액에 대해서 항상 정리하셔야 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하게 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익은 입금 산입한다. 이런 것들을 잡고 가셔야 되겠죠. 세 번째 갑시다. 장부가액이 200만 원이 유형자산에 대해서 시가 하락으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150만 원 평가해서 50만 원을 감액 손실로 처리했답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내용이네요. 자, 봅시다. 우리가 유형자산의 평가 감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유형자산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유형자산의 뭐가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평가감이나 평가증입니다. 즉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이에요.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자, 유가증권의 평가감, 즉 평가 손실은 어느 경우에 한해서 자, 세 가지 대상이 되겠죠. 결산 조정을 전제로 대상은 뭐가 돼? 재고자 유형자산 평가 두 가지 사유가 되겠죠. 파손부패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부패예요. 두 번째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평가증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 다만 보호모법 등에 의한 평가증은 허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감액 손실 50만 원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뭐 한다? 당연히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되겠죠. 손금불산입은 입금산입하고 똑같은 것이야. 손금불산입 자, 뭐가 됐어?
그래서 유형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죠?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얼마? 50만 원이 됐죠? 50만 원. 그치? 유보 처분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뭐가 없다. 세무정상은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번입니다. 제3자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입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될 것이야.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세법상 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치? 이 자기주식은 유가증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 이거 뭐한다? 입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올바로 처리했나요? 자, 10,000원을 손익계산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세무조은 당연히 없는 거가 되겠죠. 그죠? 옳게 처리했으니까 왜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입금 처리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옳다 이렇게 정비하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정기분재산세 10,000원이 단기에 환입돼서 손익계산 자비익으로 계상을 했답니다. 10만 원을 입금 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했답니다. 정기분재산세입니다. 그럼 재산세는 뭐가 될 것인가? 자, 송금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기분 재산세가 뭐가 됐다는 것이야. 그치? 환급이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정기분 재산세는 정기에 송금이 됐으니까 얘는 뭐가 돼?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손익계산상 자비익으로 처리했다면 옳은데 이걸 입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면 안 되겠지. 그럼 자비익 처리하면 세무조정은 없는 거야. 근데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지?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 또 근거 및 내역, 세무정과 소득처분, 또 결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져가서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내용은 어디가 됐나? 5번째가 됐다. 벌써 세무정을 몇 개 했어? 10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도 얼마인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전형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3번 가서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법인세법상 당해과세 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각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맞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역시 구분합시다. 두 번째는 어디 갈까요? 근거 및 내용으로 갑시다. 근거 및 내용으로 갑시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봤던 것처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결론 내든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자기주식 처분 얘기 나왔네. 이제는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지?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뭐를 본다?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그럼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뭐가 된다?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회계에서 뭐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세무조정은 없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정리됐죠. 자, 2번입니다. 보험모법입니다. 보험모법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만 원을 장부상 자본항모로 처리했어요. 자, 보세요. 보험모법에 따른 뭐는 보험모법에 따른 자, 뭐에 대한 유형자산의 자, 뭐는 평가이익은 평가이익입니다. 당연히 뭘 하게 돼요? 허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평가이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했다면 옳을까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게 아니라 자본항목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자, 입금산입니다. 얼마가 됐다? 자, 보세요. 그죠? 300만 원이 되겠죠. 300만 원 혹시 기타 이렇게 세무조정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뭐다? 입금산입 300만 원 유보, 입금으로 산입 300만 원 기타. 틀린 내용이 됐죠. 어떻게만 세무조정하면 돼? 이렇게만 세무조정하면 되니까 역시 제시된 자료 내용은 틀린 거가 되겠지. 그래서 2번은 틀린 세무조정이 됐네요. 세 번째 갑시다. 단기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50만 원,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50만 원, 시가 80만 원 취득을 했답니다. 뭐를 취득했냐면, 자, 유가증권을 취득을 했네요. 자, 3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색깔을 좀 넣어놓겠습니다.
됩니다. 자, 보세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50만원, 시가 80만원 취득하고 지급액을 장부상 시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 보시죠.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액과 시 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가증권의 뭐에 대한 내용과 저가 매입과 동시에 뭘 했어요? 오케이? 기말평가까지 했다는 거예요. 평가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표 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매입 시에는 어떻게 세무 조정해야 돼요? 자, 50만원 취득하고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은 시가 매입가액의 차액은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매입가액의 뭐는 차액은 역시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저가 매입 당시에 취득 시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입금산이 보세요. 얼마가 됐어요? 유가증권 저가 매입액이 됐죠? 유가증권 얼마? 30만원 30만원 유보 처분해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말평가를 했네요. 단기말 시가 40만원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기말평가할 때 보세요. 평가 허용돼 안 돼? 기말평가 당연히 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동시조정사항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건 뭐가 돼? 자,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했어요. 그럼 송금산이 자, 기타 포괄손익이다. 손익이다. 얼마 됐어? 10만원 동시조정해 주는 겁니다. 기타 소득 처분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산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유가증권 얼마가 됐어? 10만원이 됐네. 오케이? 그리고 유보 처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결론들 한번 잡아보세요. 자, 입금산입으로 가야 될 내용이 두 개가 됐겠죠? 그죠? 두 개가 됐네. 입금산입 유가증권 30만원 또 송금불산입 유가증권 10만원. 그럼 총 40만원이 송금불산입 처리가 돼야 되겠네. 즉 입금산입 40만원이 됐죠. 그리고 나서 기타 10만원 처리가 됐으니까 옳게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은 여러분 2차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잘 좀 기억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전기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여기서는 뭐야? 취득세입니다. 오케이? 전기 뭐에 대한 내용이야?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됐어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취득세 시 중단기에 100만원이 과호납금으로 환급이 됐답니다. 그러면 전기 취득세는 취득원가로 갔어야 되겠죠. 근데 과호납금으로 환급이 이루어졌답니다. 환급급 이자 25,000원을 받고 모두 자비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자, 뭐 되면서 100만원과 25,000원을 모두 자비금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전기의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장부상 비용 처리가 돼야 되나? 그럼 전기 취득세에 대해서 보세요. 전기의 세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됐을까? 자, 당연히 입금산입하고, 그죠? 보세요. 입금산입. 자, 뭐가 됐을까? 토지가 됐겠죠? 그죠? 맞죠? 토지의 과소가 됐겠지. 얼마가 됐어? 100만원. 그치? 유보 처분이 됐을 겁니다. 이게 뭐가 됐어요? 단기의 세무조정으로 넘어왔더니, 그치? 추인이 됐죠. 단기 세무조정으로 넘어왔더니, 그치? 자, 뭐가 됐다? 입금불산이, 그치? 전기 토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전기 토지분 재산세 환급이 됐으니까 100만원, 그치?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나왔어요? 환급금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입금불산입, 그치? 입금불산입 처리하고 나서 지방세, 그치? 자, 뭐가 나왔어? 환급 이자가 나왔네. 환급 이자 25,000원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은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세무조정 옳게 됐나요? 옳게 됐네요. 아주 이 문제도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 3번 문제는 별표 2개 치고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 공인회계사 시험 2017년도에 출제된 문제야. 아주 3, 4번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도 가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까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시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당예산 부인에 대한 내용이 같아요. 자, 회사의 비출자 임원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1,000만 원에 매입했답니다. 시가는 얼마야? 600만 원이야. 그럼 뭐가 됐을까? 토지에 고가 매입이고 얘네들은 뭐가 됐어? 당연히 부당행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겁니다. 부당행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보세요. 그죠? 송금산이 얼마가 됐어? 토지에 과대가 됐네. 얼마가 됐습니까? 4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처분하면 되겠네. 동시조정하면 되겠죠. 그죠? 자, 뭐가 됐어? 손금불산이 누구로부터 취득했나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취득했어요? 그죠? 비출자 임원으로부터 취득을 했답니다. 그럼 상여처분돼야 되겠죠. 당연히 부당이익예산 부인 400만 원 뭐가 되는 것이다. 상여처분해야 되겠죠. 자, 우리 제시된 자료에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됐나요? 됐네. 옳은 지문이 됐네. 그래서 이 내용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세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구분, 근거 및 내역, 결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만합니까? 그치?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무조건 구분, 근거 및 내역, 세무조정 소득처분.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부가세법에서 했듯이 법인세법의 이 규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세법의 이 규정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3,000% 가게 됩니다. 반드시 제 말씀 들으면서 공부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4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 테니까 이 법인세법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복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 가시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들을 좀 해 가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좋은 날이 와요. 자, 이제는 어디 갈 거냐면 여러분하고 그죠? 추가적으로 어디 가서 정리할 거냐면 4번 문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4번 한번 가봅시다. 법인세법의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지문의 내용에 대해 세무조정이 맞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다시 한번 4번 문제 가서 똑같이 우리 풀던 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4번입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것이다. 구분하는 것이다. 그치? 가장 중요한 건 근거 및 내역이라고 이야기해서 근거 및 내역이다. 그치? 세 번째, 그치? 필요하다면 세무조정이다. 그치? 세무조정이다. 네 번째는 뭐 간다? 결론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지 않겠어요? 첫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수표상 채권입니다. 300만 원을 대해서 그치? 뭐 했어? 전액 대손 처리했답니다. 자, 뭐가 됐어요? 대손금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혹시 부도 발생일로부터 혹시 부도 발생일부터 혹시 자 뭐가 됐어요? 6개월이 경과한 어음수표상 채권이 되겠죠. 혹시 발생일부터 혹시 자 뭐가 경과한 6월이 경과한 혹시 자 뭐가 됐어? 어음채권이 됐네요. 어음채권이 됐습니다. 정리합시다. 얘네들은 뭐예요? 대손금으로 혹시 자 뭐 할 수 있다?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정리하면 되겠죠.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얼마는 1,000원은 뭐로 남겨놔야 된다? 비만가액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전액을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럼 뭐 한다? 세무조정은 송금불산이 뭐가 돼요? 어음채권 얼마가 되는 것이다? 1,0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보로 남겨놔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세무조정 이렇게 돼 있나? 옳은 내용이 됐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옳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네요.
됐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한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수표상 채권은 해당 대송금으로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1,000원은 비만가액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1,000원은 송금물 산입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근데 전액 뭐 했으니까 송금 처리했으니까 이런 세무조정이 뒤따라야 되겠죠. 어른지문이 됐네. 자, 2번입니다. 주식회사 A로부터 건물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해서 현재 가치로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뭐가 됐어? 건물의 액시, 자, 뭐가 됐어? 현재 가치 평가입니다. 현재 가치 액시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당연히 뭐예요? 법인세법은 역시 기업회계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세무조정은 없다. 옳은 내용이 됐나요? 옳은 내용이 됐네. 결론은 옳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죠? 3번 정리합시다. 이 문제는 출제를 했는데 세무사 시험 문제인데, 출제위원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 220만 원이 누락돼서 회계 처리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 해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행정 규칙이라고 봐야 될 건데, 행정 해석은 사실상 법원성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예규나 통칙을 통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현금 매출액을 상해 처분하라 이렇게 근거 내고 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출제한 사람은 더더욱 문제가 있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 갖고 출제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됐어요? 현금 매출이 누락됐답니다. 매출이 누락이 됐답니다. 이때는 과연 역시 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가가치세가 역시 포함된 금액을 뭐 하는 것이다. 역시 상여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외한 200만 원을 입금 산입 상여로 처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가 되겠죠. 그럼 세무조정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손금 불산입 역시 자 갑시다. 손금 불산입 얼마? 220만 원 220만 원 역시 상여 이렇게 처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0만 원만 상여 처분한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놓길 바랍니다. 그 많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우리 4번 가서 정리합시다. 대주주로부터 결손 보전 목적으로 자 보세요. 뭐 했나요? 토지 8억 원을 수정을 받았답니다. 뭐가 됐어? 자산 수정 이익은 수정 이익에 대한 처리입니다. 자산 수정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뭐다? 원칙적으로 입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입금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한 경우에는 2월 결손금 보전에 뭘 하게 됩니까?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가 된다? 입금액 불산입을 하게 된다. 즉 송금산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때 2월 결손은 뭐예요? 발생 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가 없는 것이다? 발생 연도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얼마를 6억 원을 발생 연도로부터 8월이 경과한 세무상 2월 결손금으로 결손금 발행 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충당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당연히 입금 불산입 얼마? 결손 보전 목적 결손 보전 6억 기타 이렇게 세무조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옳은 내용이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옳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식회사 B로부터 시가 1억 원의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했답니다. 자, 보세요. 자, 5번째 이 내용은 뭐가 나왔나? 부당행위 이상 부인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뭐 했어요? 자산을 고가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 고가 매입 시에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뭐가 될까? 취득 원가는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취득원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취득원가는 뭐가 된다? 정상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정상가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시가 플러스 30%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답니다. 세무정화 한번 해봅시다.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그죠? 하얀색으로 할까요? 첫 번째 송금산입 해야 되겠죠. 송금산입 가야 되겠죠. 첫 번째 자로 뭐라고 나왔어요? 뭐를 샀나요? 토지 샀죠? 토지에 과대입니다. 얼마가요? 그죠? 과대입니다. 7천만 원이 되겠죠. 그지? 마이너스 유보 처리한 다음에 밖으로 유출이 됐죠.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누구한테 갔어요? 주식회사 B로부터 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됐을까? 그지? 정상가액을 초과를 했고, 그죠? 자, 뭐가 됐으니까 타인에게 이거는 기부를 했으니까 비지정 기부금 7천만 원. 그지? 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소득 처분하면 끝날 내용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정 당연히 옳게 됐죠. 끝.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치? 이 정도 보면은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겠죠. 됐어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 5번 문제만 한번 풀고 좀 쉬도록 할까요? 그치? 얼마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5번까지만 풀고 좀 쉬도록 합시다. 5번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세무정과 소득처분은 무조건 이렇게 한다. 구분. 그치? 자, 다시 한번 근거 및 내역. 근거 및 내역. 그치? 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무조정과 뭐에 대한 내용,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 하나 잡아가면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환경미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하기 위해서 미술품 한 점을 2천만 원 취득했답니다. 자, 이 내용이 뭐가 업무무관 자산입니다. 무관 자산에 대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무관 자산의 지출 중에 손금 산입되는 업무무관 자산의 지출 중에 자, 뭘 했어요? 그 지출을 골동품이나 예술품 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술품 등의 경우입니다.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얼마나까지는 한 점당 얼마나까지는 1,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까지는 뭐랍니까?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 전액 송금물산입이 되는 거야. 그럼 자, 세무조정 한번 정리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는 것이다? 송금불산이 얼마가 됐어요? 복리후생비. 복리 뭐가 됐어? 후생비가 됐네. 2천만 원, 2천만 원. 자, 뭐가 됐어? 당연히 유보 처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세무조정과 결론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2번 자료 가서 정리합시다. 또 나왔네. 채무의 출자 전환입니다. 정리합시다. 채무의 출자 전환의 경우에는 자,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는 주식발행 초과금, 시가를 초과하는 발행가액 해당하는 부분은 뭐가 채무 면제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시죠. 채무 1억 원을 출자함에 따라서 액면가액입니다. 채무의 출자 전환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뭐가 됐다?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얘네들은 시가 마이너스 액면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다? 채무 면제이익으로 계산돼야 될 부분입니다. 채무 면제이익으로 계산될 부분은 어떻게 됐다? 발행가 마이너스 시가가 됐을 거예요. 그죠? 시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해당 사항이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여기는 2천만 원이 됐네. 여기는 얼마가 됐어? 3천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세무조정 곧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 5천만 원 전액을 주식발행 초과금을 계산했으니까. 그럼 세무조정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하는 것이다? 예금산입. 자, 채무 면제이익. 자,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유보 처분하면 되겠죠. 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끝날 내용 아니에요?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갑시다. 당기준 금형을 1,000만 원 취득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손익계산상 수선비로 지출했답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본적 지출을 뭐로?
손비로 처리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역시 곧바로 세무조정을 한다? 그렇지 않는다. 얘네들은 즉시상각 의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즉시상각 의제라는 말은 뭐예요? 해당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넣는 것이고, 상각비에 보태는 것이고, 오케이? 자, 뭐 할 때? 상각 범위액 계산을 할 때, 범위액을 계산할 때 역시 플러스를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돼? 세무조정은 없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조정은 없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4번과 정리합시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보유했습니다. 대주주가 되겠죠. 자, 우리가 출자 임원입니다. 자, 더 뭐가 됐어? 대주주 임원이 됐다는 겁니다.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가 됐네요. 유지비는 당연히 뭐가 된다? 송금 불산이 방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업무무관 비용이 됐죠. 그리고 대주주인 임원으로 갔으니까 자, 뭐가 됐어? 500만 원씩. 자, 세무정 한번 해봅시다. 송금 불산이 사택 유지비, 사택 뭐가 나왔어? 유지비 얼마? 500만 원 상여 처분하면 되겠네요. 끝났죠? 세무정이 필요한 사항이 됐네요. 됐지? 정리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뭐가 됐어? 단기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이 됐네. 단기 뭐가 됐어? 금융자산에 대한 뭐가 나왔습니까? 오케이? 자, 거래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거래 비용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뭐 역시 단기에 곧바로 송금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했다면 허용되지 않겠죠? 그럼 뭐 하는 것이다? 송금산임. 자, 뭐가 됐어? 취득 수수료 역시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건 3번이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하고 벌써 몇 개 했냐면 5문제를 풀었으니까 25개의 쟁점사항이 되는 세무조정을 했어요. 오케이? 공부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법인세법의 이 근거미 내역을 가지고 정리하는가, 근거미 내역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세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공부할 때 반드시 법인세법의 근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공부를 좀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요, 나머지 문제들을 풀 거예요. 우리 세무정과 소득처분은 거의 20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20문제 정도가 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엑기스들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쉬었다 할게요.